안녕하세요. 부산 도쿄 아지매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에 마이클 사라 박사가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관해서 연합의 소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이 갑자기 시리아의 다마쿠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2명의 총대장을 포함해 7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이 공폭에 대해 반드시 군사적 보복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세계는 또다시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기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 공격의 목적은 한 군인을 노리는 것으로 큰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밀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 비밀의 협상이란 이란 측도 특정 기지에 타격을 주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한 러시아와 미군을 관련시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어디를 노릴지 이스라엘 측에 전달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란 측도 표면적으로 보복함으로써 자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월 13일 이란 측 공격 후 비밀 거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국방부에 의해 이 소문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많은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향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국방군에 의해 타격되고 극소수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방어군 기지에 떨어졌지만 피해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전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잘 방어할 수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동맹국인 미군과 영국군과 함께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99% 인명피해 없이 영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요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의 주로는 인명 손실 없이 인프라에 경미한 피해만 입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이스라엘의 요격과 사망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란이 보복하기 전에 여러 소식통이 제안한 대로 실제로 비밀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복은 아무리 생각해도 짜여진 것으로 사전에 협상되어 보이는 보복이었다고 많은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또 13일 공격 전에 엘레나 다난을 통해 은하연합의 고위 지휘관인 수안 엘레데언이 보낸 메시지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협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얼라이언스와 딥스테이트 사이의 문제, 외계 생명체의 진실 공개에 대해서 등 여러 더 큰 문제가 배후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엘레나를 통해 받은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3일 이틀 전 2024년 4월 11일에 지구의 얼라이언스인 여러 국가의 정부 관료와 군 지도자들이 모여 딥스테이트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회의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화이트햇도 있었습니다. 푸틴뿐만 아니라 이란의 대표들 그리고 최근에 동맹에 가입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대표자도 있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최근 딥스테이트의 큰 은행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배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자신들에게 감행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딥스테이트를 전복시킬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얼라이언스 척에 감행하여 편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이란 두 국가 사이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얼라이언스가 딥스테이트에 요청한 리스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계획은 상대방을 위협감 느끼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이란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딥스테이트를 위협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지만 만일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됐다면 이것은 지구 얼라이언스가 의도한 일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는 지구 외계로부터 지원을 잃었고 항복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몰락할 때 지구 전체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 혼동과 인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구 얼라이언스가 모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전부 지구인들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언을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밀접하게 조언할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지구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와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꿋꿋하게 나아가세요. 태양계 엑셀 6 태양계 기지 고위지휘관 소한 엘레디온 이 메시지를 듣고 지구의 얼라이언스가 비밀리에 딥스테이트 척에 있던 국가들을 배후에서 자신의 아군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능한 한 부드러운 의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딥스테이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이며 여기를 잃는 것은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나토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대리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가 되찾고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딥스테이트의 대은행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금씩 딥스테이트에서 관계를 끊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소환이 보낸 메시지에서도 말했듯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러시아가 딥스테이트로부터 이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명한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가 1935년에 예언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탈각한 후에 러시아는 사악한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지구를 해방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사악한 힘을 하는 악마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러시아에 의해 지구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공산주의 또는 레닌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의 원리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구체화되려면 수년이 걸릴 테지만 그것은 러시아에서 다시 세계의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수완이 말했듯이 아직 여전히 위험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스테이트는 통제권을 포기할 바에야 같이 지구 전체를 파멸하려 합니다. 4월 1일에 이란의 대사관을 공격한 것은 딥스테이트의 짓이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대전쟁을 일으키려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푸틴 등 지구의 얼라이언스가 비밀리에 대해서 협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벤저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복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성명했습니다.
소환에 의하면 딥스테이트는 각 지역에서 분쟁을 시도하지만 지교의 얼라이언스가 뒤에서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협상의 중심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딥스테이트는 이러한 일들을 벌일 테지만 파괴성을 억제하기 위해 배후에서 협상을 함으로써 그것은 실제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니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어 서서히 딥스테이트의 척건들은 사라지고 어둠 정부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도 밝혀지고 수사받고 약탈된 선거전의 시대도 부각되어 그들이 인류에게 저질러온 대범죄에 대해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불어 은하연합과 많은 우주인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환으로부터 디스클로저 계획은 아직 예정대로 실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2023년 1월 미국 레븐록 마운틴, 펜실베니아주에서 미군 지도자들에게 제시한 디스클로저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지하기지에서 미군을 포함한 은하연합 몇 인원들이 협의해서 계획된 내용이 담겨진 디바이스가 전달되었습니다. 디스클로저가 일어나 진실이 공개되고 대중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소환 엘레디온의 메시지를 알려준 엘레나 다나안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To me. For those wanting to learn more about Russia's recent history concerning extraterrestrial life and technologies, I highly recommend my upcoming May 4 webinar on Russia's secret space program. This has been Dr. Michael Sala with Exopolitics Today.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등록,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